2050년엔 우리 아이는 잘 살고 있을까? 미니 꽁트 2050년 어느 하루. 엄마, 배고파요. 그래, 철아 밥 먹을래? 네. 반찬 뭐 있어요? 밥하고 간장밖에 없어. 채소가 너무 비싸서 뭘 살 수가 없어. 아, 김치라도 주세요. 시장에 배추도 없고 고춧가루도 없어. 맨밥 지겨워요. 짜장면이라도 먹으면 안 되나? 그래, 우리 큰맘 먹고 짜장면 한번 먹으러 갈까? 야, 신난다, 신난다. 아니, 또 올랐어요? 지난달에 4만 원이었잖아요. 아니, 벌써 10,000원이나 올랐어요. 아, 밀가루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니까요. 뭐 수입이 돼야지 수입이. 나쯤 되니까 블랙마켓에서 갖고 오는 거지. 옆에 홍콩만점은 벌써 문 다 닫았잖아요. 아니, 근데 이렇게 비싸서 어떻게 먹어요? 그럼 값싼 탕수육이나 드시던지. 철아, 어떡할래? 싫어. 난 고기 안 먹어. 박사님, 2050년이 되면 정말 먹을 게 없어질까요? 지금 현재 전 세계에 78억 명이 지금 살고 있어요. 매년 8천만 명이 지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50년이 되게 되면 식량이 약 한 지금 현재보다 한 60% 정도 더 필요하다라고 봐요. 그런데 기후 위기가 일어나서 식량 생산은 엄청나게 줄어들 거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수요는 늘어났는데 공급은 엄청나게 줄어들 것이다. 지금 이미 이제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지역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시리아 이제 난민이에요. 그거는 시작점이 2010년도에 러시아의 이제 폭염에 의해 갖고 가뭄에 의해서 러시아의 그 밀 생산 지역에서 굉장히 심한 그 가뭄이 들어섰습니다. 러시아가 밀을 굉장히 수출하는 주요 국가예요. 특히 그 밀들이 북아프리카하고 그다음에 아랍 쪽으로 다 수출이 되는데 그 해에는 러시아가 수출을 안 하죠. 당연히 자기 국민부터 먹여 살리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수출을 안 하게 되니까 결국 그 당시에 몇 달 사이에 밀가루 가격이 한 60-70%가 그렇게 가격이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기억을 하시겠지만 2010년도에 아랍의 봄이라고 하죠. 아랍의 전역의 그런 국가들이 이런 이제 폭동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그거는 다 밀가루 가격이 폭등이 됐기 때문에 그런 이제 폭동들이 쭉 일어났었고 그다음에 시리아가 그 중에서 이제 더욱더 고통스러웠던 이유는 2007년도부터 계속 좀 이제 그 약간 가뭄이 좀 들어있는 상황이야. 안 그래도 임계 상황에서 굉장히 이제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는데, 근데 이제 갑자기 밀가루 가격이 몇 달 사이 60-70%가 올라가게 되니까 결국 이제 내전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 결국 그렇게 되면 거기 이제 시리아 사람들은 자기 땅에서 이제 살기는 이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고 이 시리아 난민이 굉장히 비참했어요 그 당시에 막 2살짜리 그 소년이 익사체로 막 이태리 해안에서 막 떠오르고 그렇게 되면서 유럽 연합 입장에서 야, 너무 불쌍하다 그래서 각 국가가 좀 몇만 명씩 좀 맡아주자 저 시리아 난민을 그렇게 약속을 하고 났더니 영국이 브렉시트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 국경을 봉쇄를 해서 그 난민을 안 받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2010년도에 러시아의 그 가뭄이라고 하는 게 시리아의 그러한 어떤 고통으로 들어가고 그것이 다시 유럽의 문제가 되고 다시 그게 해결이 지금 되고가 있지를 않죠.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난 그러한 문제로 이제 남아 있게 되는데 그럼 시리아 난민이 몇 명일래? 400만 명이에요. 그게 우리가 기근 때문에 이제 시작이 된 그 난민이 400만 명인데 지금 현재 국제사회가 이 문제를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죠. 지금보다 0.5도가 더 오르게 되면 난민이 한 1억 명 정도 발생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 지금보다 1도가 더 상승을 하게 되면 한 7억까지 난민이 발생할 거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400만 명도 해결을 못하는 국제사회가 이런 1억, 7억이다라고 하는 이런 난민이 발생했을 경우에 극단적인 이런 위험성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미국이나 이 호주의 이 안보 전략가들이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런 연구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고 특히 이제 이 아시아가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을 차지를 하고 있고 아시아의 식량이라고 하는 거는 여름철에 한 번에 쫙 내리는 비 아시아 몬순이라고 하죠. 우리나라는 그게 장마이고요. 그 비로다가 다 먹고 살고 있는데 이 기후 변화가 일어나면 여기서 몇 억 명의 난민이 발생하는 거 이거 일도 아니다. 그렇게 봐요.
그런데 이쪽에서 제법 잘 사는 애들이 많아요. 얘네들이 비행기 타고 배 타고 미국이나 호주로 들어올 것이다. 그렇게 봐요. 그래서 미국이나 호주의 이런 안보 전략가들이 도대체 얘네들을 자기 군대를 동원해서 어디부터 막아야 되며 누구는 받아야 되고 누구는 받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 얘네들 지금 이런 거 고민해요. 걔네들은 다 식량 생산이 지금 현재 다 자기네 다 먹을 거 그 이상을 다 생산하는 나라들이죠. 그런데 그런 어떤 위험 속에 처해야 될 대한민국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멀뚱멀뚱하면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다. 이러한 것들이 더욱더 큰 위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보면은 이 해외에서는 더 잘 되는 거 뭔가 이렇게 문제 해결이 훨씬 더 잘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한국은 또 기후 악당국이라고 하잖아요. 맞아. 그런 그러니까 어떻게 비교가 되고 이걸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이미 이런 이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제 선진 이런 뭐 유럽을 중심으로 한 이런 국가들이 이런 재생에너지 전환을 정말 급속하게 지금 변화를 시키고 있거든요. 지금 태양열 팬널 가격이 10년 전에 비해서 85%가 떨어졌어요. 그다음에 풍력 같은 경우 49% 가격이 떨어졌고 그다음에 이건 간헐적으로 이제 생산이 되는 에너지니까 배터리 가격이 굉장히 중요해요. 배터리 가격도 85%가 떨어졌어요. 10년 전에 100원 하던 게 지금 15원 하는 거는 이 분야밖에 없어요. 여기는 어마어마한 과학기술 이런 공학적인 지금 투자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대형의 이러한 대량 생산 체계의 이러한 것들로 그 가격이 그러니까 이건 전환이 지금 이쪽은 어마무시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파리 기후 협약에 지금 탈퇴를 한 미국도 재생에너지 비율이 20%에 가깝고 그다음에 그토록 그 원자력을 많이 쓰고 있는 프랑스 같은 데도 20%고 물론 뭐 독일이라든가 이런 데 거의 40% 가까이 가 있고 우리나라가 5% 지금 미만이죠. 어떤 면에서 이 OECD 국가 중에서는 가장 후진적인 재생에너지 이 비율을 갖고 있는 지금 그러한 나라에 지금 속하고 있고 그래서 이미 자본 이쪽은 그렇게 이제 전환이 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와중에 새로운 석탄 발전소를 7개를 더 짓겠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 항공기에서 많이 이제 온실가스가 나오고 있는데 또 대형 비행장을 2개를 더 깔겠다라고 그러고 지금 코로나 19의 이 시절에 지금 우리가 기후 위기가 이제 일어나게 되면 코로나 19와 같은 이런 감염병이 훨씬 더 자주 일어난다라고 이러한 예측들이 그토록 나오는데도 항공산업 수요를 갖다 키우겠다라고 하는 지금 어처구니가 없는 지금 상황이 지금 대한민국의 지금 상황입니다. 네. 그럼 우리 시민들이 지금 막 쓰레기 분리수거도 엄청 열심히 하고 저도 페트병 먹을 때 이거 자르고 막 하는데 일회용품도 안 쓰기도 하려고 하고 텀블러 장바구니 하는데 그런 거 말고 더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시민들이 그렇게 노력을 열심히 해봤자 석탄 발전소 하나 져버리면 그냥 끝장 나버리는 거예요. 물거품을 지켜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주여. 세상을 바꿔야 돼요. 투표를 잘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정치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정치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개인의 선한 마음들이 집단적인 행동으로 다 가게 할 수 있는 그거를 결정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건 그러한 법들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러한 선출직 공무원들을 뽑아서 그걸 집행을 해야지만이 우리가 좋은 세상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대로 된 정치를 통해서만이 이 문제는 해결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는 우리의 개인의 그런 시민들의 그런 의식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단결된 힘만이 바로 우리가 기후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세상을 만들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애당초 탄소를 덜 배출을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앞서 이야기를 했듯이 오늘날의 이 위기다라고 하는 거는 이 유한한 지구에서 인간의 무한한 욕망이 더 이상 실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기에서 이제 출발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78억 명이 먹을 수 있는 그 식량 그 이상을 지금 생산을 해내요. 음식 그 쓰레기가 3분의 1이 뭐 생산 과정이나 나중에 이제 음식을 만든 다음에 이제 버려지는 과정에서 3분의 1이 쓰레기로 나가요. 우리가 생산한 식량에 누군가는 굶고 있는데 굶고 있는 사람이 한 그렇게 기근에 시달리는 사람이 한 8억 명인데 한 12억 이상은 비만에 시달리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78억 명이 쓸 수 있는 생필품 그 이상을 엄청나게 지금 생산을 하고 있어요. 쌓이는 쓰레기를 보세요.
지금 쓸 수 있는 거 그냥 내다 버리고 있잖아요. 지금 옷 하나만 해도 전 세계 평균적으로다가만 따져도 사람들이 20년 전에 비해서 60%더 구입을 한다라고 해요. 옷을. 그다음에 그 입는 그 기간은 절반밖에 안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정치가 언론들은 끊임없이 성장을 이야기해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성장을 해야지만이 해결을 할 수 있다라고 하죠. 그런데 실제 결핍이 있다. 누군가 그러한 것들에 먹는 거에 결핍이 있고 그다음에 그런 생필품의 결핍이 있다. 우리가 그런 게 있다라고 했었을 때는 이제는 그게 성장을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 돌보고 아끼고 나누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새로운 가치를 갖다가 이제 주장을 하는 이러한 세상을 갖다가 우리가 실현을 시켜야지만이 바로 이 문제는 해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자, 오늘 귀한 발걸음 여기까지 내주신 조천호 박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 예, 많으셨습니다. 예.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그러게 말이에요. 뭐가 있을까요? 이 상황이 좀 절망적이긴 한데 조춘호 박사님 말씀에 따르면은 우리가 2050년 탄소 중립을 하면은 그래도 희망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려면 정말 엄청난 획기적인 변화, 우리 삶의 방식을 다 바꾸고 이 산업과 에너지 구조를 다 바꾸는 좀 그런 식의 어떤 혁명적 변화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이 저는 기억에 남네요. 맞아요. 절망적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 절망을 희망으로 한번 바꿔봅시다. 맞아요. 옳소. 잠깐. 그런데 말이죠. 이 기후 위기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본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지금 바다에다가 퍼붓는다고 하고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이 기후 위기 때문에 핵발전소가 더 불안해진다고 해요. 핵 사고 한 번 나면 다 끝인데. 참 첩첩산중입니다. 이 문제는 다음 시간에 한번 볼까요? 그렇게 합시다. 그럼 오늘은 이만할까요? 불타는 지구는 계속됩니다.